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5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명이냐 151명이냐. 뭐 제가 200명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오후에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2016년이죠. 12월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에 이 문제가 이미 논란이 된 적이 있었고,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200명의 의결 정족수가 있어야 탄핵이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힌 적이 있었다. 그런데 2024년 올해 12월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아니다. 총리 시절 직무 때문에 만약에 탄핵 사유가 된다면 151명,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탄핵할 때의 그 기준으로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데 학계의 이론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말을 바꾼 거죠. 그걸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되고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장은요, 이관후 처장인데 이 사람은 바로 지난달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곡하가세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결국은 어느 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임명했느냐에 따라서 입법조사처라는 곳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꾼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그거보단 차라리 전통적인 국회 사무처 공무원을 했던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이 사람의 견해가 더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 수석 전문위원은 200명,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결국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대로 할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죠. 그렇게 되면 제가 100%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아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왜? 만약에 야권 전체의 동의로, 그럼 192석이죠. 192명의 동의로, 그리고 200명이 안 됐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러면 이건 아닌데, 나는 200명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결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그러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가 자, 이거는 200명이 맞느냐 151명이 맞느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가정이었습니다만 151명이 넘었기 때문에 200명이 안 돼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됐다라고 선언한 이 부분이 과연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는 걸 심판을 해야 됩니다. 헌재의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죠. 헌재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이 탄핵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처분 신청부터 낼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조금 전에 TV조선이 보도한 걸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이 사람이 2015년에 발간한 책자가 있습니다.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해설서죠. 해설서.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자가 탄핵 대상자인 경우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하죠. 그리고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 대통령이죠. 대통령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권한대행 이전인 총리 시절의 행위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요렇게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해설서는 그럼 어떻게 쓴 거냐? 이 헌법재판연구원이 3년의 준비를 했고요. 2015년에 이걸 썼는데 한수웅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필두로 해서 16명의 헌법학자가 집필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을 정밀하게 해석한 일종의 판례 해설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걸 뭐 이제 2024년에 지금의 헌재에서는 이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의 해설서 이걸 보면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그 탄핵 사유로 탄핵을 해야 되고 총리 시절 그러니까 물론 현재도 총리이긴 합니다만은 총리를 겸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기 전의 행위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는 없다. 뭐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주석 헌법재판소법대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 사유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뭐 권한대행 된 지 한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자기네들 임의로 해석을 해서 탄핵을 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여론전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곡하가세를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하나 전제를 말씀을 드렸죠. 2024년 헌법재판소가 2015년 헌법재판소법의 해설서에 나온 대로 하는 기준을 뒤바꾸지 않는 한. 근데 뒤바꿔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걸 어떻게 뒤바꾸죠? 헌법재판소법이라는 거는 이런 거다. 이걸 명확하게 했는데 이거를 더군다나 지금 6명 체제에서 뒤바꾼다고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꽤 있습니다. 그 바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됐죠. 그러나 현재의 그 흐름이나 이런 거를 볼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에 찬성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 사유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죠. 그걸 국무총리 한덕수 여기에 이걸 기준으로 탄핵하겠다고 마구 몰아붙인 이런 사람들이 잘못이고 그거에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확실하게 제동을 걸 수밖에 없는 공식 문건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우길 겁니다. 우기면 결국 이 문제는 우겨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약에 밀어붙일 경우 결국 헌재로 갈 것이고 아마 헌재로 가기 전에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그러면 헌재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2015년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뒤바꿀 것인가? 그걸 뒤바꾸긴 불가능해 보이죠? 한번 이렇게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이상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대로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